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리스찬 CEO를 만나다의 유재관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회자되는 얘기 중에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서 출세하려면 어머니의 정보력과 할아버지의 금전력과 아빠의 네트워크를 잘 활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글쎄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저는 시골 아주 산골짜기 탄광촌에서 본인의 노력과 열정과 끈기와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크게 제조업에 성공한 CEO를 찾아왔습니다. 어떤 분이신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신 다음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대한민국 가전산업의 전설 동국전자 강국창 회장. 가전제품 부품의 국산화를 꿈꾸며 맨손으로 경영의 길을 뛰어든 그는 핵심 가전제품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며 가전산업의 역사를 새로 썼다. 오직 기술 보국이란 꿈으로 50년 동안 한길을 걸어 부품 국산화를 주도한 강국창 회장. 국내는 물론 세계 시장에 우뚝 선 동국전자 강국창 회장의 삶과 그의 하나님을 만나보자. 강 회장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만나 뵙게 되니까 너무 기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회사와 강 회장님을 두고 한국 가전산업의 전설을 만든 분이다 이렇게 얘기들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뜻이 뭔지 잘 몰랐어요. 우리 한국 가전은 약 50년 전에 선풍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선풍기가 처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테레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냉장고, 세탁기 뭐 이런 순으로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저는 냉장고 부분에 최초로 제작한 어떤 그 멤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냉장고. 예. 네. 그 전에도 냉장고가 있는데 외국서 들여오거나 그렇죠. 그랬죠. 그 전에는 국산품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국산품으로 최초의 최초의 개척자시고 파이오니어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전설의 주인공으로 냉장고 다음에 또 세탁기, 또 전기 밥솥 이런 거 다 만드셨죠. 그 냉장고보다는 전기밥솥 같은 것이 조금 더 일찍 됐고요.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외국에서도 동국전자에 대한 이름이 떨쳐지고 있는데 동국전자와 동국성신 어떻게 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저희 회사가 원래 한국에는 그 대기업하고의 거래, 냉장고 부품을 처음 국산화해서 한국에 이제 보급을 하게 됐을 때는 가전 메이커들에게 공급을 하는 것입니다. 제품을 만든다는 것은 좋은 부품이 어우러져서 제품이 된다는 얘기니까 그 중에서 부품 중에는 외관을 미려하게 만드는 외관이나 구조적인 부품이 있고요. 성능을 좋게 하는 성능 부품이 있습니다. 저희는 성능을 좋게 하는 보이지 않는 곳에 그 성능을 좋게 하는 부품을 개발한 것입니다. 껍데기만 화려하게 하는 사람도 따로 있고, 그렇죠. 그 내용에 알뜰하게. 우리나라의 그 가전 제품의 발달사는 자동차도 마찬가지지만 우선 외모를 먼저 만들고 그건 보고 뺏기기가 쉬우니까 카피하기가 쉬워서 모방을 해서 만들고 그 성능은 자신이 없으니까 그 성능 부품은 수입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하다가 조금씩 국산화를 해서 성능 부품까지 이제 만들게 되어서 그게 국산품이 됐는데 냉장고도 처음에는 완제품을 수입해 오다가 그 다음엔 케이스는 국내에서 만들고 그 성능 안에는 전부 다 외국 거를 수입해서 들어왔죠. 그 수입해서 들어왔을 때가 약 한 40여 년 전에는 외화가 우리나라에 없을 때니까 그 외국 제품을 계속 수입해 들어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국가에서 수입 대체를 굉장히 장려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수입 대체를 장려해서 저희가 만든 부품은 냉장고 중에서
냉기를 새지 않게 하는 도화 가스게트. 도화에 그 아마 문 열면 자석 바킹이 있습니다. 네네, 문이 맞습니다. 저절로 탁탁 붙죠. 그렇습니다. 그거를 국내 최초로 제가 개발을 했고 국내 가전사는 거의 다 거래를 합니다. 초기에 뭐 대기업에서 물건이 딸리기로 할 때 여기서 만든 거 가지고 뭐 궁한 것 없이 오히려 그런 예 그때는 경험이 있으시죠? 수입 제품하고 우리 예. 제품의 가격 경쟁을 하니까 거의 예. 뭐 싸게 한 배 더블 프라이스 정도 되니까 그때는 뭐 거기에 한 1, 20% 정도 낮게 해도 가격 형성이 좋았죠. 원래 국제 경쟁이나 국내 경쟁에 이 셀러 저 바이어 파는 사람 사는 사람 보면은 보통 사는 사람 시장인데 네. 그때 회장님 제품 만든 그렇습니다. 건 파는 사람 그렇습니다. 예. 위주로 예. 그때 시절 좋은 시절이네요. 예, 그럴 때가 좋았고요. 예, 예, 보통 이 가전제품의 변천사는 보면은 네. 냉장고를 우리가 대청 마루 위에 놓고 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뭐 맞습니다. 텔레비도 하나만 있으면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다 모여서 예. 했죠. 네. 근데 그것이 보급이 될 때가 중산층까지 보급이 될 때는 그 굉장히 급격하게 이 성장을 하거든요. 네. 저희도 그런 성장기에 맞물려 가지고 네. 굉장히 수요가 공급이 우리가 물건을 딸려서 다 대주지를 못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좋은 시절이었군요. 그렇게 정말 이 열심히 읽어서 이렇게까지 돼 오실 때까지 어떤 분이셨나, 어떻게 살아오셔서 이렇게 정말 뭐 일종의 자수성가로 전설적인 인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 배우에 자라온 환경이 이렇게 궁금하거든요. 태어나신 곳이 어디신가요? 예, 전 태백에서 태어났습니다. 예. 그 태백이라는 곳은 정말 광산촌인데요. 광산촌이죠. 예. 제가 지인들 이제 편지를 썼을 때 해발 800의 고지 하늘 아래 첫동리에서 뭐 이러면서 그 감상적인 멋있네요. 편지를 네. 썼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모기도 여름에 모기도 없고요. 무척 그 시원한 곳이죠. 네. 해발이 원체 높으니까. 예. 탄광촌에서 예. 출생하신 탄광촌 소년이셨는데 그렇습니다. 그 가정에서 부모님이 그때 탄광에 관련하셨습니까? 예. 아버님께서. 원래 아버님의 그 고향은 경상북도 영양이라고 고추가 많이 나는 데가 영양고추. 있어요. 예, 영양고추. 예, 예. 그런데 그 영양고추가 영양에서 일제시대 때 아버지가 우체국 부국장을 하셨어요. 네. 우체국장 물론 일본 사람들이 그렇죠. 하셨고 네. 거기에서 그때 직분이 아마 우체국장이 높았어요. 그때 테두르고 칼도 차고 다니고 뭐 그랬었던 제가 어렸을 때 것 본 같아요. 기억이 나요. 근데 해방을 맞으시면서 아마 그 대한석탄공사로 태백으로 가셨던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거기서부터 영양에 있을 때 남매를 낳고요. 형님하고 누님을 낳아서 예. 태백에서부터 제가 그 태어났고요. 7남이녀 예, 9. 예. 그러니까 야, 대단히 많이 우리가 하셨네. 아들이 창자 돌림인데 예. 칠창 이숙이라 그럽니다. 창이 7에 숙이 2. 둘. 다들 성공하셨는데 그 탄광촌에서 9명이 같이 살고 자랄 때 그렇게 넉넉하지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아버님 혼자 수입으로 그럼요. 배골고 그런 기억도 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러셨구나. 우리가 탄광촌에서 9남매가 11식구 아닙니까? 11식구가 한 달에 쌀을 2가마니 반씩 먹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2가마니 반씩 먹었는데 우리 아버님의 월급 봉투를 저희가 철들고 돌아가실 때까지 아버지가 정년 퇴임 때까지 봉급 봉투를 저희가 보지를 못했어요. 우리 어머니 불만이 항상 아버지는 봉급 봉투도 안 가져오신다고 늘 불만을 하셨는데 나중에 정년 퇴임을 하시고 봉급 봉투를 서랍에서 이만큼 꺼내왔는데 보니까 전부 가져온 거 보니까 그 뒤가 전부 빨간 글씨로 가불. 그러니까 봉급 봉투 가져올 게 없는 거죠.
미리 갑을 해서 예. 아이들 그러니까 학비 내고 학비가 보통 5명이 학생이었으니까 엄청나네요. 그래서 그럼에도 아버지는 인자하셨고 어머님 무척 엄하셨어요. 어머님께서. 우리 어머니가 억척같이 네. 돼지 기르고 닭 기르고 토끼 기르고 그리고 그 앞에 농사를 무척 많이 지었습니다. 농사를 이 모든 저희 형님도 이제 한양공대 광산과를 나왔기 때문에 또 탄광으로 들어오셨고 그렇죠. 아버님 탄광으로 들어오셨고 이 탄광 생활을 한 벗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렇지. 그런 꿈이 어렸을 있었죠. 때. 예. 그래서 그리고 우리 아버님께서 하시던 말씀이 장남이라고 그래서 더 잘해줄 수도 없고 막내라 그래서 더 못해줄 수도 없다. 단 너희가 하면은 공부는 시켜주고 그렇지. 단 너무 2살 차이로 탁 이렇게 그렇지. 터울이 있으니까 재수는 없다. 단 그거 하면 그 뒤에 애가 또 밀리니까 그러니까 재수는 없는데 하여튼 너 하기 나름이다. 그리고 뭐 그 똑같이 그냥 천명을 하셨기 때문에 이건 정말 공부해서 진학이라도 해보려면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거기 그 지역 탄광에서 제안을 해왔는데 네. 그것이 공과대학에 인류대학에 공과대학에 입학을 하면은 입학금부터 졸업비까지 다 대주겠다. 장학금을 대주겠다. 그게 아주 그런 그게 제 1년 선배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야 이게 한번 그러면 대학 공부해보자. 제가 좋아하는 과목은 원래 수학 과목인데 그러셨군요. 그 4대 수학과를 갔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네. 이 4대 가면은 장학금 안 준다니까 그러니까 공대를 찾았는데 공대 중에서도 수학이 제일 많은 과가 무슨 과일까 하고 생각하니까 전기 그때 과에서 전기공학과를 그래서 택하게 됐고 그래서 대학 생활도 재밌었어요. 서울 애기들한테 뭐 기죽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제가 생각할 때 대학 생활을 할 때 네. 시골에서 왔으니까 그 시골에서는 애들이 참 그 당시만 해도 사춘기 때 많이 참 잘 어울려서 잘 놉니다. 남녀공학이고 또 이래서. 근데 저는 항상 열애가 돼서 늘 그것이 좀 마음에 걸려 있었는데 내가 그때 대학교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내가 이제까지 못 놀아본 거 안 해본 거 다 하겠노라고 그렇게 서로 작심을 하고 위로를 하면서 그 어울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1학년 때는 그렇게 노는 거를 한번 못 해본 거 한이 맺혔던 걸 한번 놀아봤고요. 2학년 때는 뭔가 사람을 좀 사귀어봐야 되겠다. 이래서 동아리의 모임도 남자고 여자고 하여튼 모든 사람을 그냥 사람을 많이 사귀는 쪽으로 신경을 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알게 됐고 그 사회생활에 다 그게 네트워크가 되고 오늘날까지 3학년 때 보니까 사람을 많이 알다 보니까 무슨 리더가 한번 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동창회, 시골 동창회, 태백, 재경 태백 동문회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서울에 와 있는 그 전에 태백 출신들의 모임 또는 재경 삼척군 하구회 뭐 이런 회장을 이제 하게 됐죠. 그때부터 이제 리더 그래가지고 조직 생활의 훈련을 받으시고 4년을 중도 없이 잘 4년 만에 졸업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ROTC를 3학년 때 했고요. 훈련 받으시고 졸업하고 ROTC로 해서 군인을 마치고 직장을 가지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취직시험 봐가지고 또 취직시험 봤죠. 그것도 쉽지 않은데 요즘만큼 어려웠습니다. 그때도 뭐 한 20, 30대 1 정도로 그냥 첫 번째 가신 직장이 어디셨어요? 동신화학이라고 이름이 있었어요? 당시는 뭐 대기업에 속했습니다. 그 4대 재벌 맞습니다. 그 시험 봐서 가셨구나. 그때도 또 하나님이 또 인도하셨네. 그렇습니다. 그 뭐 다 떨어지는 건데 몇 사람만 붙는 건데. 거길 취업하셔서. 취업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수습사원, 준사원, 사원, 주임, 계장까지를 거기에 했습니다. 계장까지. 그래서 회사 생활 뭐 이렇게 수직 상승 같이
다른 동료보다도 빨리빨리 나가셨는데 예, 그러니까 총각에다가 그때는 그 숙직이 있었습니다. 회사 네. 생활을 하면은 숙직실이 따로 있었고, 네, 있었죠. 그러면 예, 숙직을 돌아가면서 숙직을 하는데 네. 서울 친구들이나 뭐 이런 이제 직원들은 숙직하기를 참 싫어하죠. 싫어하죠. 네. 근데 저는 어차피 집에 가봐야 뭐 혼자 있으니까. 혼자 있으니까. 그래서 숙직하기 싫은 사람은 제가 항상 대근을 대신해서 숙직을 해주는 겁니다. 고마워하죠. 서울 예, 애들이야. 고마워하고 예. 그리고 숙직을 하다 보면은 이제 숙직실에 저는 아예 뭐 이부자리 그냥 갖다 놓고 공부하시고 거기서 하는데 그때는 잔업이 그 오버타임 하는 네. 그 야근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 행정을 해도 사무실에서도. 사무실. 예. 숙직하면 이래 보면 야근하는 사람들은 일을 처리를 못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이제 도와주는 거지. 그 숙직실에 앉아 있는다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그렇게 도와주면서 보니까 아 이게 어느 날은 경리과가 뭐 야근하고 어떤 날은 뭐 영업이 야근하고 어떤 구매가 야근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도와주다 보면은 네. 아 등록으로 배우게 많이 배우게 되죠. 아 이게 그래서 나는 엔지니어인데 이런 사람들은 이런 걸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알게 모르게 많이 배워지고 견문이 많이 넓어지더라고요. 그러셨군요. 영업, 뭐 경리 예. 이때까지 그런데 엔지니어가 그렇죠. 전 뭐 개발만 했던 넓히시고. 사람이니까. 그래서 아 나도 회사 한번 하면 되겠구나 이런 것도 이제 좀 배웠으니까. 뭐 그 이게 창업의 당시에는 예,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은 안 했습니다만 나중에 보니까 승진을 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넓게 아는 게. 그렇죠, 예. 원래 계장 때는 요만큼 범위만 관리하면 되죠. 과장 때는 그런 같은 계장을 여러 명을 관리해야 되면 좀 넓게 아는 사람이어야지 자기 분야만 아는 사람은 네. 쓰지를 못할 거 아니에요. 창업하게 된 동기가 있었습니까? 네, 제가 개발부장, 기술부장까지 올라가셨구나. 했습니다. 예. 그리고는 이제 국산화를 해야 되겠다. 뭐 애국심의 발로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외화가 부족하니까 이게 빨리 국산화를 네. 그 정부 시책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개발부장이니까 그 임무가 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구 많은 개발이겠죠. 업자를 불러서 자료를 제공해주면서 이거 하나 만들어봐라, 해보라. 만들어봐라. 저는 일본에 출장을 자주 가서 등록으로도 많이 일본 배우고 기술도. 뭐 일본 기술도 이렇게 컨닝도 하고 이렇게 그때는 왔으니까. 뭐 일본 기술 훔쳐와야 된다. 예, 뭐 그때는 그럴 정말 시절이니까. 예. 일본 기술 아니면은 우리가 예. 뭐 이렇게 맞습니다. 하진 못했을 때니까. 아무도 못 만들면은 이건 내가 나가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나는 그래도 그렇지. 본 것도 있고 이러니까. 그렇죠. 그동안의 경험. 예, 그때부터 나가서 밤낮 없이 그냥 밤을 지새워가면서 판자촌 촉환한 공장을 하나 얻어서 그때 이미 이제 결혼하셨죠? 예, 결혼 아직 안 했습니다. 그때까지 안 예, 했어요. 예. 창업 이후에 결혼했어요. 예, 예. 성신화학이 그래 몇 년 동안 잘 나갔습니까, 처음에? 잘 나갔죠. 그러다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죠. 몇 년?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네. 회사가 너무 이제 그 1년 정도 개발하느라고 공을 들이고 1년 만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거의 1년 좀 지나서. 그리고 상공부에 가서 수입 금지를 다시 시키고 그러니까 우리 물건만 이제 수입을 못 하니까 우리가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네. 승승장구 커졌군요. 잘 예. 커졌죠. 커지다 보니까 뭐 유혹들이라 그럴까 뭐 되게 잘 정치적으로- 나갈 때 유혹이 많이 오고. 예. 그때 뭐 정치권에 예, 유혹도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정치를 하라고 네. 국회의원 한번 출마를 해보라고 네. 권유를 받고 네. 그때는 뭐 힘 있는 분들이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네. 사실은 지방에 가서 한 3개월 동안 고향이니까. 선거운동을 했었습니다. 그 위에 공천 이제 최후 공천에서 탈락하시고. 예, 공천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때 탈락되기 잘했어요. 그래 하나님을 언제 만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시련. 실현을 당한 것은
제가 국회의원 그 선거 운동을 하고 있을 사이에 네. 선거 자금 보내달라 그런다고 하면서 회사 수표를 많이 남발해서 부정수표범이 된 거예요. 부정수표를 발행을 남발했으니까. 회사 직인을 막 도용하고. 그렇습니다. 책임은 대표이사니까 대표이사. 져야죠. 집에도 못 들어가고 집에도 이제 형사들이 뭐 불법자가 이제 다 지키고 있고 체포하려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도망자가 돼서 친구들 뭐 집이나 친구들 이제 사무실에 가서 거기서 이제 뭐 생활을 며칠 생활하고 또 이랬는데 그것도 한 두세 번 뭐 몇 차례 그냥 그 신세를 지니까 계속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나중엔 완전히 절망 상태가 된 겁니다. 정말 죽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간절할 그러셨겠네요. 때였습니다. 네. 그럴 때인데 어떤 친구가 와서 어이 교회나 한번 가보지. 근데 갑자기 갈 데가 없고 뭐 이러니까 그냥 따라 나서게 되더라고요. 내가. 근데 그 따라 나서서 보니까 처음 간 데가 순복음교회로 그렇게 누가 데리고 갔는데 사람들이 전부 나를 보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얼굴을 못 들겠더라고요, 땅에서. 아무도 안 보는데 자격지심이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살짝 고개를 들어가지고 이게 사람이 내만 보나 하고 이래 들어보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 없고 거기 막 뛰어가지고 막 그 본당으로 들어가고 이러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할 일이 없거나 이게 좀 덜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 전부 내보다 못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이건 내가 이거 뭔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그래서 이거 고쳐 먹어야지 하고는 그때 마음을 고치고 저분들 내보다 훌륭한 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이 내가 이제까지 무슨 판단을 잘못한 것 같다 이래서 저분들이 하는 대로 또 해보자. 교인들이 하는 대로 나도 그냥 따라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때부터 교회 생활을 했고요. 그 이제 교회에서 뭐 기도원에 금식 기도하러 간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도 우리 구역에 따라서 그냥 모포 하나 가지고 금식 기도원에 가서 기도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죠. 3일째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를 할 때 뭐 정말 눈물 콧물 흘리면서 물론 그 성전에서 자고 일어나고 뭐 물만 마시면서 그렇게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제까지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고 제가 한 10여 년 가까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실패했는데 만약에 하나님 살아 계시다면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고 기도를 그렇게 이제 간절히 드렸는데 잘 나가던 사람이 망하니까 용기도 없어지고요. 아주 사람이 뭐 그냥 비참해지던데 그때 한 3일째 되는 날인 것 같습니다. 그때 또 기도를 하고 나왔는데 마음에 굉장히 기쁨이 딱 들어가면서 야, 너 한 번 다시 해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 다시 용기를 그 담대함과 용기를 이렇게 주더라고요. 이게 뛸 듯이 기쁜 그런 마음이 딱 생기면서 그래서 이제 그때 일어나서 내려와 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용기도 나고 이러니까 그때 처음 거래하는 업체 대우전자부터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서 다시 용기를 내서 제가 지금 왔습니다. 이 처자도 있고 좀 이거 먹여 살려야 되겠으니 제가 다시 한번 일할 수 있도록 일거리를 좀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된 거죠. 그 일거리를 받았으니까 만들 공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만들 공장을 그 인천에 조그만한 창고를 하나 유리창 문도 없는 그런 창고를 새로 한 50평 되는 창고를 하나 이제 봤습니다. 값이 굉장히 싸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하려니까 또 돈이 있어야지. 그 임대도 하고 월세도 줘야 되는데, 그 친구를 찾아가서 이거 한 돈 700만 원, 그 당시에 돈 700만 원인데 그때 좀 빌려주면은 내가 이게 다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게 되니까 기회를 좀 달라 이랬더니 그 친구가 고맙게도 그 돈을 빌려줬어요. 예. 그래가지고 처음 만든 회사는 동국전자. 그 친구 이름이, 돈을 빌려준 친구의 이름이 동춘이라 그래가지고 그 동자하고 내가 국창이랑 국자하고를 따서 동국전자라고 그 이름이 된 겁니다. 회장님께서 그때 만나신 하나님, 네. 그때 못 만나셨으면 재기가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이후로 또 직장에서 예배 계속 드리신다면서요. 네, 누구나 여기 들어오면은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한 달에 한 번은. 집에 가서는 절에 가든지 뭐 상관없지만 우리 회사 들어오면 그건 반드시 해야 된다. 이제 하나님의 직장이고 그 매달 예배한다는 거 세상에 다 알려졌기 때문에 네. 그 각오하고 오죠. 그걸 싫으면 못 하는 거죠. 그렇죠. 그 입사 시험 면접할 때 네. 혹시 그 예배 봐서 뭐 두드러기라도 나면은 오지 그렇죠. 마라 이렇게. 그러면 잘하신 거예요. 예. 그럼요. 뭐 속이고 눈 가리고 얼고 예. 전자부품 사업만 40년 하시다가 근년에 또 제주도에 그 휴양 사업, 네. 그 치유가 필요하다 그러고 뭐 영어로 힐링 이런 게 우리 사회 화두가 됐는데 그 사업에 손을 대셨는데 전망이 어떻습니까? 3년 전에 개장을 했습니다. 그랬군요. 그리고 친환경 녹색 경영 최우수 골프장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제주도에서 냉난방을 태양열과 공기열 뭐 이런 보일러가 없습니다. 우리는 저탄소, 탄소를 쓰는 게 기름이나 가스를 이렇게 써서 보일러를 떼서 뭐 물을 데우거나 이런 걸 하지 않고 태양에서 또는 공기에서 또는 좀 물에서 열을 뽑아가지고 냉난방을 하고 있으니까 다른 데는 쫓아올 수가 없죠. 이쯤에서 우리 회장님의 일상을 한번 뒤쫓아다니면서 소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인천시 남동구에 위치한 동국전자 사업. 냉장고 문에 장착되는 마그네틱 장치, 세탁기에 공기방울 장치, 전자밥솥에 보온 센서 등 각종 가전제품이 들어가는 부품들이 이곳 동국전자에서 생산되어 왔다. 가전제품 부품과 관련된 국내 최초 기술을 수없이 만들어내 한국 전자산업의 자립 기반을 잡는 데 일조한 동국전자. 동국전자를 이끌어온 강국창 장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말한다. 매달 한 번씩 전 직원이 함께 드리는 예배는 강국창 장로와 하나님의 약속에서 비롯됐다. 어렵고 또 힘들고 또 소외된 그런 이웃들에게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항상 그 마음의 중심에 항상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교적인 장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동국전자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일거리가 없어서 고통받는 공장들이 많은데 우리 회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월 첫 근무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을 무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고맙다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의 박수. 그래가지고 그거 샀는데요. 사실 동국전자의 직원 모두가 크리스천은 아니다. 하지만 강국창 장로는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면 직원들에게도 그 감동이 흘러가리라고 믿고 직원들과 예배의 시간을 지키고 있다. 또 예배를 드리고 나서 또 일을 함으로 또 여러 사람들에게 대하는 그 태도도 또 남다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정말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70이 넘은 CEO. 강국창 장로는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늘 작업복 차림이다. 작업복을 입고 연구실에서 가전부품 개발에 몰두했던 그 시절, 그 시간이 켜켜이 쌓여 지금의 기업을 만들었다. 강국창 장로는 나이와 환경을 가리지 않고 직원들에게도 늘 배우려 한다. 그런 모습이 그를 더 젊게 만든다.
저는 이 현장이 굉장히 체질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현장형이기 때문에 늘 이렇게 살피고 뭐 내가 뭐 도와줄 게 있나, 또 뭐 해결해 줄 게 있나 하는 것을 이렇게 유심히 관찰하면서 다닐게요. 오늘 이번 일거리가 어떻게 돼? 지난달보다 비슷해? 그달에 뭐 특별한 문제는 없고.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직원들과의 소통도 게을리하지 않는 것. 그의 경영 철학이기도 하다. 우리 모든 직원들 하늘이 주는 복 듬뿍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 행복이 깃들고 기쁨이 많아지고 자녀가 잘 되고 굿 뉴스가 많아지는 이달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독점하려는 기업이 아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데 앞장서는 기업이고 싶다는 동국전자 강국창 장로. 오늘도 그는 그 꿈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간다. 동국성신 강국창 회장님이 크리스찬 CEO로서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아마 3가지로 집약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이걸 준비했는데, 세상을 이기는 방법 첫 번째가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혁신적인 행동을 해야 된다. 그런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죠. CEO는 현재를 만족하면 안 되고요. 현재가 최선은 아니고 계속 발전을 해야 되니까 지금보다 더 나은 방법이 없느냐, 지금보다 더 작은 인원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능률적인 게 없느냐,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야 현 시대에 안 좋게 되면 발전이 없죠. 발전이 없죠. 그리고 본인은 모르지만 퇴보거든. 네. 그러니까 계속 앞으로 나가는 창의가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두 번째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멀티플레이어. 이건 한 가지만 들여다봐서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여러 가지를 보면서 또 그 병렬로 일을 해야지 한 가지 하고 한 가지 끝나고 한 가지 하고 한 가지 끝나고 보통 사람은 그런데 그렇죠. 저는 뭐 한 5가지 6가지를 놓고 한꺼번에. 같이 그냥 이것도 했다가 이것도 했다가 같이 이렇게 하니까 아무래도 여유 시간, 정말 뉴스 보는 시간 이외에는 다른 시간이 별로 없으시죠. 이해가 됩니다. 한 가지만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주님께 맡기자. 예, 저희 지금도 뭐 그것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거는 알고 있는 거 능력으로, 능력으로, 힘으로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회장님 그 사업하는 그동안의 과정 중에 최선을 다했는데 우리가 기대했던 결과가 안 나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실망해가지고 하나님께 좀 시비 걸고 따지고 덤벼들고 그런 경험 있어요? 초기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이게 하나님께서 뜻이 있을 또 것이다. 뜻이 있어서 더 좋은 길을 인도해 줄 것이다. 예. 크리스찬 CEO로서 그 리더 아닙니까? 직장의 장으로서의 진짜 갖춰야 될 조건은 이런 걸 근거해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리더의 조건은? 늘 우리 가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훈. 예, 가훈이 모든 일에 정성을, 최선을 다하 정성껏. 정성, 주어진 일에 최선을, 목적 있는 행동을 하는데 그냥 막 뒤따라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래 가니까 정신없이 그냥 쫓아만 가고. 후회 없는 생활을, 이게 저희 회사 저 집의 가훈입니다. 집안에 가훈 말씀하시니까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를 여여서 가훈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지으려고 그래서 여기저기 조사를 해봤더니 그 조폭들 가훈이 하나 나왔는데 똑바로 살아라. 그래서 막 웃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그 집안의 그 크리스찬으로서 바른 길 이런 건 필요할 것 같고, 지금까지 이렇게 믿음으로 이끌어진 성경 말씀 중에 제일 좋아하는 성경은 어떤 말씀이신가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두려워하라? 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예. 너무 좋죠. 예. 그거 읽으시면서 힘을 얻으셨어요? 그렇습니다. CEO로서 먼저 걸어오신 선배로서 우리 후배들, 창업하는 사람,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꼭 부탁하실 간단한 조언의 말씀을 부탁드린다면? 제가 사회생활 해보니까 남하고 다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서 같이 어울리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그럼. 다 어울리고 내가 조금 더 하려면 잠밖에 줄일 게 없더라고요. 그 새벽을 많이 이용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있으면 제가 나눠주시면. 지금부터 남은 삶은 좀 나누고 베풀고 이렇게 살고 싶은데 빨리 그런 환경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어떤 하고요. 장로님이 돌아가시면서 3가지 껄껄껄 하셨다고. 네. 그게 이제 연말의 늘비가 우리들끼리 얘기하는 건데 좀 더 베풀 걸, 좀 더 배울 걸, 좀 더 많이 즐기고 놀 걸, 뭐 이렇게 3가지 걸 해야 되는데 그런 후회 없는 또 그 노년의 삶을 즐겁게 그리고 충만하게 이렇게 지내시기를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너무 감사합니다. 새카만 탄광촌에서 이 대처로 올라오셔서 대한민국에 이렇게 유능한 지도자가 되신 강 회장님의 얘기가 우리 모두에게 좋은 안내자가 되기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늦게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